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 슈가북입니다. 오늘 이제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글씨. 돼지고기랑 소고기 중 몸에 더 좋은 건 뭘까? 흰 쌀밥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 뭐 다소 약간 추상적이고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어느 정도? 한 끼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고기랑 소고기 중 뭐가 조금이라도 더 몸에 좋을까? 쌀밥은 우리가 이제 힘을 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결해 줄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인데 이겁니다. 과학으로 증명한 최고의 식사. 앞에 표지가 귀엽죠? 이게 내용도 그렇게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저 뒷면을 좀 읽어보면, 이것이 정답. 신뢰할 수 있는 최강 데이터로 식습관을 바꾼다.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몸에 좋은 식품은 이것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설명에, 의사나 영양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경험담보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 식품 성분에 현혹되지 마라. 다이어트에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이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표지가 귀여워. 귀엽죠? 나만 귀엽나? 어쨌든 제가 이 책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어제 사실 이제 이 책을 제가 보통은 2주에 계산을 해보니까 2주에 넉넉 잡아서 2주 아니면 한 11일, 12일 정도에 5권 정도의 책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 5권을 빌린 걸 다 봐가지고 5권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반납을 했어야 돼요. 이틀 전쯤에 반납을 안 하고 미루고 있었어. 연체가 됐겠죠. 어제는 꼭 내가 이거를 책을 반납해야겠다. 도서관 앞에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도서관 앞에까지 5권을 반납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였는 줄 아세요? 늦기 전에 이 책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른 4권은 필요 없어. 나는 이 책이 중요했어. 그만큼 이 책이 대박입니다. 제가 이 책의 평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책의 평점을 매기는데 블로그에서 그냥 보통 한 7점 정도 줍니다. 7점. 보통은 7점 정도 주고 이거 진짜 괜찮다 이 책. 그럼 8점 줘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러면 8.5점 정도 줘요. 10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에.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평점을 9점을 줬거든요. 9점을. 이 책이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 평점 9점짜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10점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10점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리뷰했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같은 책이 10점이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이제 이 책이 9점을 줬는데 이 책이 무슨 구성이 뛰어나다거나 작가가 글을 기가 막히게 다 썼다거나 이래서 제가 9점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식사라고 하면은 이제 먹어야 될 음식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책 안에다가. 근데 그 책 음식을 뽑은 저자의 근거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연구를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게 이 책에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9점을 줬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연체일까지 하루 늘려가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는지 이제 이 리뷰가 끝날 때쯤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제 영상 앞서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사실 굉장히 불친절하죠. 자막도 없고 아직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 리뷰가 영양가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달달할 거예요, 이 정보가.
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가 스가와 유스케라는 사람인데, 읽어보면 그 일본의 도호쿠 대학 의과대학을,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한 분이네요. 의과대학을 졸업 후에 하버드 공중위생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학 같은 분야에서, 공중보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세계적인. 그죠? 그 학벌도 하버드니까 굉장히 좋고, 이후 성류가 국제병원, 세계은행,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거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UCLA 뭐 우리 뭐 잘 모르지만 엄청 좋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UCLA 내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자 소개가 돼 있고요. 책은 이제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두 번째 파트에서는 몸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게 밝혀진 식품을, 세 번째 파트에서는 몸에 나쁘다는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게 밝혀진 식품을, 마지막 파트에서는 특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임산부, 환자,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노인,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맞춤 식사 가이드를 사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이 마무리되는데, 이게 이 장도 몇 개 안 돼요. 이제 사장까지밖에 안 되고, 그죠? 페이지 수도 몇 개 안 되고. 자,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자기개발 블로그예요. 자기개발 블로그인데, 유튜브라고 했나 방금? 자기개발 블로그인데, 제가 요렇게 도입부를 요렇게 썼네요. 누군가는 이 책이 자기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보는데 한양대 유영만 박사님의 말이 유난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대 원칙 한 가지는 건강이다. 물리적 건강을 이루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 두 번째, 운동. 근데 제가 사실 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세 번째를 굳이 넣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얘기한 수면인 것 같아요. 수면. 그렇게 하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성공의 절대 원칙인 건강. 그 중에서도 먹는 것, 식단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이 책을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글에 도입부를 써놨습니다. 책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자의 글이에요, 이게.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건강 식단 정보는 확실한 것인가? 의사나 영양사조차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 책은 현 시점에서 건강을 위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판명된 식단을 설명한다. 여기서 추천하는 내용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연구 결과로 완전히 뒤집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게 프롤로그에 적혀있는 글이에요. 저는 이 프롤로그 이 문장들을 보고 사실 살짝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문 그 과학자로서의 첫 번째로 겸손함. 그러니까 과학이 언제까지나 완벽할 수만은 없다는 그 겸손함과 이면에 보이는 자신감. 요 두 가지가 문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야.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조용한 확신? 요런 게 문장에서 조심스럽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어요. 도입부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추천하는 내용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연구 결과로 완전히 뒤집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뭐 소고기다 했어.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소고기는 건강에 좋다고 한다. 이게 10년, 20년 내에 갑자기 아니야, 소고기는 건강에 나빠. 이런 식으로
이 과학계 판도가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책의 1, 2, 3장을 관통하는 이 책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자, 한 줄로 요약된대요. 자, 그 한 줄이란 무엇이냐?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확실한 식품들의 섭취량을 늘리고 건강에 나쁘다는 근거가 확실한 식품들의 섭취량을 줄여라. 이게 핵심이에요. 몸에 좋은 거 더 먹고 몸에 나쁜 거 좀 줄여.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저자는 1장에서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에 좋은 식품 5가지와 건강에 나쁜 식품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선택에 있어 단순한 저자의 의견이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메타 분석에 기반하여 결과를 내놓은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책에 9점을 준 결정적인 원인이 이 연구 근거에 있거든요. 자, 메타 분석이란 뭐냐. 그러니까 연구에 참조한 그 근거가 그 실험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이 결과를 낸 근거가. 예를 들어 이 저자가 소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했어. 그럼 소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뭐 실험을 통한 이유도 있을 거고, 뭐 관찰을 통한 이유도 있을 거고. 원래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제가 9점을 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그 근거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근거가 이거예요. 개인 경험담,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전문가의 단순 의견.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증거가 빈약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근거 중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윗단계가 관찰 연구예요. 관찰하면서 지켜본 연구 결과. 이것도 근데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 다음이 랜덤화 비교 시험인데, 내가 이게 랜덤화 비교 시험 그때 뭔지,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게 아마 이제 여러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의 그 피실험자들을 랜덤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나온 결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그 집단을 딱 이렇게 특정 성질의 집단을 모아놓고 실험을 진행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여러 집단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랜덤으로 이 사람들을 갈라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 이러면 약간 더 신뢰도가 높죠. 그게 이 2번째. 마지막 최종 상부에 그 위치한 근거가 메타 분석이에요. 메타 분석. 자, 메타 분석이란 뭐냐? 복수의 랜덤화 비교 시험을 종합한 거래. 자,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 여기 보면 피라미드 상부에 자리할수록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 메타 분석이 가장 이 주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자는. 여러분 메타 분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A 과학자가 담배를 많이 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 이거 믿을만 한 실험이에요? 믿을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실험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믿을만 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요, 수명이 여기서 A 실험에서 딱 봤는데 담배를 많이 안 핀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고 담배를 핀 사람들은 수명이 짧았다 쳐봐요. 근데 이 원인이 담배가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우연치 않게 다른 원인도 있는데 굳이 담배에서 이 사람이 원인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담배를 안 폈던 그룹이 운동을 사실 많이 하는 그룹이었어. 대부분이. 담배를 안 폈던 그룹 대부분이 운동을 많이 하는 그룹이었어. 담배를 폈던 그룹을 자세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운동도 안 하는 그룹이었어. 그럼 이게 원인이 운동일 수도 있잖아. 수면과 관련된 원인이. 그죠? 근데 비실험,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과학자가 비실험을 진행했어. 비실험을 진행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것도 담배와 수명의 상관관계였어요. 이 실험에서도 근데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의 수명이 담배를 안 핀 사람의 수명보다 짧네?
실험이 두 개나 벌써 이 같은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담배랑 수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는. 아까보다 조금 더 세졌죠. 자, 근데 어디 딴 나라에서 무슨 예를 들면 독일에서, 이거는 미국에서 한 실험, 일본에서 한 실험, 이거 독일에서 한 실험이야. 독일에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 캐나다에서 했는데 또 똑같이 나왔어. 한국에서 했는데 비슷하게 나와. 마지막 나라 하나만 더 해야겠다. 좋은 나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 이게 결국 연구 결과가 한 50개가 쌓였는데 얼추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 어떻게? 담배를 덜 필수록 여러 연구 결과, 복수의 연구 결과에서 수명이 길더라. 담배를 많이 필수록 수명이 짧아지더라. 요 수십 개 연구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 그러면 이 근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믿을만 하죠. 아까 A 실험만 두고 봤을 때는 이게 긴가민가 했어.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수많은 시험이 한 가지 결과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거는 원인이 이 담배일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복수의 랜덤화 비교 시험을 모두 종합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어낸 메타 분석이야말로 근거의 가장 상층부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메타 분석으로 인한 결과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책의 모든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의 그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 오죠, 이제? 자, 갑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다, 그죠? 서론이. 근데 이걸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책을. 자, 책에 이제 2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하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올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자, 여기서 이 책은 이제 식품의 과학적 분류를 5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제 제가 이번,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몸에 나쁜 음식 3가지예요. 몸에 나쁜 음식 3가지인데, 이거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중에 최아래 단계인 5그룹에 속해 있는 음식들입니다. 자, 1그룹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밝혀진 식품. 진짜 믿을만 하죠. 자, 5그룹은 뭐냐면 반대로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보고된 식품. 그러니까 5만 가지 실험의 결과가 이 음식은 몸에 나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축적된 식품이 5그룹에 속해 있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5그룹에 속해 있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하고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자, 이거 보여줘 버렸나?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붉은 고기 및 가공육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붉은 고기는 사실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퀴즈를 냈었는데,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예요. 몸에 나쁜 음식 1번은 돼지고기, 소고기입니다. 이거를 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물론 많이 먹으면 뭐 살찌고 안 좋다는 뭐 그런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몸에 안 좋은 음식, 이게 그러니까 여러 복수 연구 결과로 확실히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이건 사실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먹으면 나 좋은 건 줄 알았지. 채소도 적당히 먹고 고기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문장이 중요해요. 자, WHO 산하의 전문 조직인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가공육은 발암성 물질이며 붉은 고기는 발암성 추정 물질이다. 가공육은 발암성 물질이며 붉은 고기는 발암성 추정 물질이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고기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뜻하고,
가공육은 햄이나 소시지 등을 뜻합니다. 문장을 잘 살펴보면 둘 중에서도 가공육만을 확실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 가공육은 뭐예요? 가공육. 자, 가공육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소세지, 뭐 스팸, 런천 미트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가공육. 햄, 이런 게 가공육입니다. 가공해서 만든 고기. 이거 뭐예요? 그냥 발암성 물질이야. 발암성 추정 물질도 아니야. 이건 암을 높은 확률로 야기시키는 물질이에요, 이거. 자, 사람이 하루 가공육 섭취량을, 잠시만요, 여러분, 전 문장을 좀 생략했구나. 자, 가공육은 IARC의 분류상 그룹 1, 발암과 분명한 관계가 있는 그룹. 그러니까 그룹 1이, 아니 뭐야 이거. 그룹 1이 발암과 분명한 관계에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음식들을, 음식이나 물질들을 모아놨는데 그 안에 요 가공육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룹에, 그러니까 그룹 1에, IARC가 분류한 그룹 1에 속한 다른 물질로는 담배나 성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담배나 성면급이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정도가, 바람을 야기하는 그 수치 정도가, 확률이 바람이나 성면이랑 동급이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뭐 동네 방구석 전문가가 분류해 놓은 게 아니고 IARC라고 국제안면구소가 분류해 놓은 거니까 이건 명확하죠. 줄여야겠죠, 여러분? 자, 사람이 하루 가공육 섭취량을 핫도그 1개 또는 베이컨 2장 정도 비율로 늘릴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책에서 제가 책에는 여기 글에는 안 적어놨는데, 대장암 그래프 같은 게, 여기 이게 일본 저자가 쓴 책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육류 섭취가 늘어나는 70년대 후반인가 70년대 중반인가부터 대장암 발병률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아요. 말도 안 되게. 근데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아마도 이 고기 육류 섭취가 증가한 거랑 좀 상관관계가 있다. 저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심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근거를 봤을 때 굉장히 사실상 맞죠. 자,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말하는 거죠. 이것 또한 1일에 100g을 추가 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7%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 자, 이런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일단 우리 그냥 남성, 성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남성 것만 볼게요. 보이시죠? 대장 보여요, 주황색? 70년대, 75년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치렀어. 75년이랑 비교를 해봐봐요. 말도 안 되게 늘은 거야. 6배, 7배가 늘은 거예요. 위암도 장난 아니죠. 근데 전반적인 암 수치들이 지금 다 상승하고 있어. 이거는 아마, 근데,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저자가 왜 갖다 놨겠어요? 요거는 이제 육류 섭취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걸 그래프를 갖다 놨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읽어볼게요. 가공육의 진실은 알면 알수록 무섭습니다. 9개 연구 논문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가공육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총 사망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동맥 경화로 인한 사망률, 암으로 인한 사망률 등이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휴, 제가 원래 스팸에 진짜 환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 보고 스팸 그 섭취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 읽어볼게요. 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먼지 많이 마신 날은 삼겹살로 목 씻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부드럽고 몸에 좋은 게 한우다. 자,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낭설이었다는 게 그저 놀랍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붉은 고기에 닭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땐 가급적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그 식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닭고기는 붉은 고기 없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치킨.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제가 밥은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 그런 말 했었잖아요. 쌀밥은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 자, 두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줄여야 할 음식. 먹지 마는 건 좀 오바고. 자, 줄여야 할 음식. 두 번째는 흰 탄수화물입니다. 뭐 있어요? 쌀밥. 자, 읽어볼게요. 저자가 102페이지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흰 쌀밥은 소량도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진실이다. 조금 더 먹지 말래, 쌀밥. 우리는 흰 쌀밥 주식으로 알고 막 많이 먹었는데, 대충은 들어봤지만 여러분 이게 위력은 잘 모르죠. 여러분, 이거 내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할게.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가 그렇게 몸에 안 좋고, 저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네가 말한 대로 돼지고기, 소고기가 그렇게, 이 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안 좋고 쌀밥이 그렇게 안 좋으면은 왜 나라에서 별말 없냐, 이거? 나라에서 나라 국가 차원에서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겠어요? 여기 지금 소고기 이런 데 낙농업 같은 데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돼지고기 축산업 같은 데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많으실 거고, 우리 이 쌀을 생산하는 농부들, 이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정부가, 여러분 이해관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는 이익과 손해의 줄임말이잖아. 이익과 손해 관계가 얽혀있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근데 어떤 정부가, 착한 정부가,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라고 합시다. 윤석열 정부가 요거를 대대적으로 캠페인해 버렸어요. 이거 줄여야 된다. 쌀밥 섭취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됩니다. 이 정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기 표는 다 날아간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 소리내서 못해요, 정부가. 이거 누가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국민 개개인이 공부해서 알아내야 돼, 이런 거는. 그리고 본인 몸 본인이 지켜야지. 왜 지금까지 이거 저자가 여기 책에 그래서 이런 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여기에 이게 없구나. 이거 프롤로그에 적혀 있어요. 프롤로그 나중에 책 보시면 있겠죠. 프롤로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정부의 발표조차도 믿을 게 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정부가 말하면 다 왠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 이거 자꾸 뭐가 날라다니냐, 이놈아. 왜냐하면 정부도 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업계 같은 경우는 미국도 예를 들어 총기 업체에서 로비하고 그런 데잖아. 그 나라에서도 베이컨 업계, 낙농 업계 이런 데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글이 있어요, 실제로 프롤로그에. 자, 두 번째는 어쨌든 흰 탄수화물이다. 읽어볼게요. 흰 탄수화물은 밀가루 및 흰 쌀밥을 의미합니다. 자, 2012년 영국 의학 잡지에 흰 쌀밥과 당뇨 사이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 흰 쌀밥 섭취량이 한 공기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한 공기 늘어날 때마다 11%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 거 아시죠? 국제의료연구센터의 일본인 대상 데이터 분석을 다룬 논문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흰 쌀밥 섭취량이 하루 2공기 이상인 그룹은 그 이하인 그룹에 비해 5년 내 당뇨 발병 확률이 24% 더 높았습니다. 흰 쌀밥 섭취량이 평균에 한 공기, 2공기 미만인 그룹에 비해서 2공기 이상인 그룹이 5년 내 당뇨 발병 확률이, 당장의 5년 내 당뇨 발병 확률이 24%가 더 높았대요. 여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좀 달라. 여성의 경우 애초에 한 공기 이상부터 섭취량과 당뇨병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됐습니다. 한편 암 관련 연구에선 다행히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뇨라는 게 성인병 중에서 굉장히 흔하고 무서운 병이죠. 아시죠, 여러분? 그 가정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뇨의 무서움을. 당뇨의 주요 원인은 아마도 이 흰 탄수화물이 아닐까. 이렇게 저자가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관련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할게요. 자, 다 읽어볼게요. 한국인과 흰 쌀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진실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흰 쌀과 당뇨병 발병률 사이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흰 쌀이 주식이라는 고정관념부터 과감히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흰 쌀밥, 밥심으로 일한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흰 쌀밥은 건강에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책에, 내가 왜 이 글을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흰 쌀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냥 설탕을 먹는 거랑 똑같대. 그 흰 쌀밥 이렇게 먹어. 그 같은 양의 설탕을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느낌 와요, 여러분? 나 이거 보는데 되게 엄청 충격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쌀밥 안 좋다는 걸 가끔 어디선가 들었어요. 살이 많이 찌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 생각보다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뇨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자, 세 번째. 아이, 참나. 자,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자,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 자, 요거는 이 포화지방산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 차라리 요 예시를 보는 게 그냥 훨씬 쉬워요. 자, 포화지방산이란 뭐냐? 읽어볼게요. 대표적 포화지방산으로 버터,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을 둘 수 있습니다. 자, 2015년 발표된 복수 연구 결과 메타 분석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하루 유제품 섭취량이 400g 늘어날 경우에 전립선 암 위험도가 7%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유제품과 난소암 사이 상관관계가 전립선 암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시행되었던 메타 분석에서 우유를 평균 대비 하루 한 잔 더 마시는 여성의 난소암 위험이 13%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유제품 섭취량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전립선암, 난소암 등의 어떤 생식기와 관련된 암에 이 포화지방산이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메타 분석 결과 드러난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겠죠. 자, 포화지방산 아까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자, 첫 번째 우유. 그러니까 이왕이면 커피 같은 거 마셔도 생각해보면 라떼보다는 차라리 마실 거면 그나마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커피도 안 좋은데 이건 우유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가 안 좋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좋은 거 하나 빼고 요거 하나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즈. 그리고 버터. 이런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는 사실 이거 치즈 성애자거든요. 나 큰일 났어, 이거. 나 피자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자, 요렇게 났어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자, 결론.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왠지 모를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저 또한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식을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도 꽤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책에서 묘한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책에 나온 세 가지만 줄이고 살아도 내 인생에서 최악의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줄이고 살아도 최악의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확률적으로.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부터 작게라도 좋은 식습관을 쌓아가 봅시다. 당장의 쾌락을 뒤로하면 분명 식습관만으로도 크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맞죠? 당장의 이런 쾌락을 조금만 뒤로 해주면 식습관만으로도 남들에 비해서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생에서. 되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0이 됐는데 제가 지금 30대 중후반이거든요. 40이 됐는데 내가 이거 많이 먹었다가 큰 병에 걸렸어. 이러면 이거 뭐 자기 개발이고 뭐 남들과의 경쟁이고 뭐고 이거 의미가 없어지는 정도의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손해, 이런 타격을 안 입으려면 내가 인생을 설계한 대로 좀 잘 나아가고 싶으면 최소한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야, 오늘 영상이 이거 처음에 부가 설명을 하느라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얼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아이고 나 미치겠네 이거 곤충 하나 때문에 날파리 같은 것 때문에. 자, 어쨌든 요 모르고 계셨을 텐데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아무튼 정신이 없네. 저도 그러니까 얼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 정도로 뭐 암과 상관관계가 이렇게 뚜렷하고 이 정도는 저 몰랐거든요. 특히 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조금 굉장히 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살면서 이거 어떻게 아예 안 먹으면 살아. 사람 죽죠 그러면은. 이거 불행해져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줄여서 먹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기력 차리라고 내가 엄마 아빠 손잡고 가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건강해지라고 사주면 그게 이치에 맞아요? 아니에요. 약간 아니죠? 차라리 고급 닭고기집 가가지고 좀 건강에 좋은 닭을 먹이거나 아니면 뭐 앞에 이제 두 번째 영상에 나올 고 음식들이 들어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대접하는 게 조금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영상 2편 찍어서 뭐 오늘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